논산 육군훈련소 그린캠프에서 분대장으로 복무했을 때 일이다. 난 2013년 3월에 입대해서 6주 훈련을 마치자마자 자대를 육군훈련소에 있는 그린캠프로 배정받았다. 그린캠프에 대해서 대충 설명하자면 군복무에 힘이 드는 훈련병들을 여기서 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리하는 곳이다. 치료 프로그램은 야외로 단체 활동을 가거나 도자기나 부채를 만들기도 한다. 아무튼 부적합한 병사들을 관리시키는 곳이고 훈련은 하지 않고 거의 쉬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상담도 하며 약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애들은 군 병원이나 밖에 큰 병원으로 외진도 간다. 대충 여기 있는 기간은 최소 2주이며 길면 4주다. 그렇게 지내면서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교육생들은 다시 복귀시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교육생들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통해 흔히들 말하는 공익이나 면제로 빠지며 사회로 돌아가기도 한다. 캠프 내 생활관에는 각각 TV가 한 대씩 있고 TV는 취침시간, 활동시간, 청소시간 외엔 마음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일정이 없다 보니 기상시간 외에 항상 TV를 볼 수 있다. 식사는 주로 강의실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다. 아침에 기상하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그린캠프 나와서 7분 정도 산책 후 아침 식사를 배식받아 강의실에서 식사하고 오전 일정을 보낸 후 점심 먹고 오후 일정 보내고 저녁 먹고 샤워하고 TV 보다가 취침하는 게 일과이다. 아무튼 여기 교육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울증이 걸린 교육생, 가정에서 불화로 온 교육생, 환청 및 환각을 보는 교육생 등등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다양한 교육생들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그린캠프 와서 분대장을 달고 아직 내 담당 교육생이 없을 때 벌어진 일이다. 주말에 가끔 종교활동 가고 싶은 교육생들을 골라서 보내곤 하는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그린캠프 내 강의장에서 종교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종교활동 끝나고 대다수 교육생들은 각자 생활관으로 돌아갔고 기도하고 싶은 교육생들은 남아서 기도를 했다. 종교활동 가기 싫어도 강제로 종교 하나는 꼭 정해서 종교활동을 해야 했는데 여기 교육생들의 80% 정도가 기독교이며 우리 분대장들은 서로 그린캠프 내 기독교 교육생들을 세 부류로 나눴다. 행실이 좋지 못한 방탕하고 매우 삐뚤어진 교육생, 성경보다 소속된 교회의 목회자만 바라보며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광신도 교육생, 혼자 성경 읽으면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교육생. 아무튼 문제의 사건이 두 번째 부류의 교육생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 교육생은 군 입대 전에도 교회를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 교육생이 다니던 교회는 제법 큰 교회지만 지나치게 은사에만 집착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전도한다는 이유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적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 물론 이 교육생도 이상하게 은사에만 집착하는 교육생이었다. 평소 생활관에서도 다른 교육생들에게 자기 교회 신도는 모두 은사를 받아 방언을 한다면서 자랑을 했고 종교 활동에서도 리더를 맡으려고 안달이 났던 녀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녀석과 다른 교육생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니는 뭐 잘나서 오만하게 그러고 다니냐? 은사가 니 자랑하며 마음대로 써먹으라고 하느님이 내리는 능력이냐? 니 같은 놈한테 왜 그런 능력을 주냐? 그리고 니 교회 신도들이 한다는 그거, 방언 그거 들어보니까 다 가짜던데? 말하는 거 대충 얼버무려가면서 주절주절 대는 게 방언이냐 이 새끼야? 최근 들어 니 교회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 존나 말이 많던데? 그 말을 들은 문제의 교육생은 분을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고
그날 생활관 분대장과 다른 생활관 분대장들이 와서 사태를 수습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문제의 교육생은 예지, 능력, 치유의 은사 같은 큰 은사를 받고 말겠다면서 하루 일정 다 끝나고 저녁 식사 마친 후 강의실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문제의 교육생은 자기가 주장하는 방언 같은 걸 중얼거리며 3일 밤낮으로 시간 날 때마다 그곳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았다. 문제의 교육생은 처음엔 시금전폐까지 하려고 했으나 군대에서는 결식은 절대 안 되므로 조금이나마 먹긴 했었다. 공교롭게도 그 강의장 바로 옆이 내가 있는 생활관이었고 우리 생활관 앞에는 화장실이 있었다. 4일째 되던 날 오후 9시 30분쯤 됐었다. 각자 생활관에서 점호를 마치고 공부하거나 책 읽거나 취침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소름 끼치는 괴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 생활관에 있던 고참 분대장님과 교육생 5명, 그리고 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난 진짜 소름이 돋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뭔가 종이 찢는 듯한 소리가 났고 또 괴성이 들려왔다. 처음엔 어떤 교육생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고참 분대장이 가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를 했다. 그런데 그 소리는 5분 동안 계속 이어졌다. 결국 참다 못한 우리 생활관 내 고참 분대장은 공부하다 말고 벌떡 일어났다. 도대체 누가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 분대장은 엄격했으며 성깔이 좀 있기로 알려졌던 사람이다. 혹시라도 사고 터질까 우려하던 옆 생활관 분대장도 그 분대장을 따라 나갔다. 난 감사일기라는 수첩 형태의 일기장을 교육생들에게 다시 돌려받고 행정실에 가려던 참이었다. 감사일기는 교육생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취침 전에 쓰는 오늘 감사했던 일, 좋았던 일, 내일의 목표 같은 걸 적는 것이다. 난 감사일기를 행정실에 갖다 놓으려다가 소리가 난 강의장으로 가보기로 마음먹고 생활관을 나와 오른쪽 강의실로 향했다. 나오자마자 갑자기 다른 분대장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우르르 강의장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그 무리에는 아까 분대장을 따라 나간 옆쪽 분대장도 끼어 있었고 난 그 분대장한테 물었다. 박상병님, 무슨 일입니까? 혹시 김상병님이 소란 피우던 교육생 때리기라도 한 겁니까? 그 분대장은 사색이 된 채로 이렇게 말했다. 야, 사관님 불러와. 아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넌 생활관 들어가 있고 교육생들 꼼짝 말고 있으라 하고 강의장에 가지 말라고 해라. 난 분대장 말대로 생활관으로 돌아가려는데 또 강의장에서 그 괴성이랑 같이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야, 좋냐고. 순간 소름이 돋았고 그대로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분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교육생들이 궁금했는지 물어봤고 난 잘 모른다고 말하며 내가 듣고 본 것만 교육생들에게 들려주고 우린 그냥 생활관에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괴성은
10시 반까지 계속해서 들려오다 점점 들리지 않게 됐고 40분이 되어서야 처음 나갔던 분대장이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분대장은 샤워를 했는지 상의를 탈의한 채로 왔었다. 이미 취침 시간이라서 샤워는 못하는데 말이다. 궁금해서 난 물어봤다. 김상병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까 왜 다 우르르 나온 겁니까? 그런데 그 분대장은 대꾸도 하지 않고 젖은 상태 그대로 모포 깔고 누웠고 따라 나갔던 분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다. 내일 말해줄 테니까 자라. 내일 말해준다. 뭔가 심상치 않아서 난 고개를 끄덕이고 잠자리에 누웠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고참 분대장은 자리에 없었다. 주말이라도 아침 산책은 꼭 했기에 다들 산책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우리 생활관 분대장을 따라 나갔던 분대장이 우리 생활관으로 들어오더니 교육생들과 날 보고는 벽에 등을 기대고 걸터 앉아서 간밤의 사건에 대해서 들려주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저녁, 그 분대장은 따라 나가서 강의장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걔 말고도 다른 분대장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들어가서 소란 피우는 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김상병이 강의장 문을 순간 열어 젖히면서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여기. 갑자기 말을 멈췄다고 한다. 아무래도 한 성깔하던 김상병이 홧김에 문을 열어 젖히고 폭언을 내뱉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본 순간 강의장 벽 곳곳에 똥칠이 돼 있었다고 한다. 탁자와 의자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그 문제의 교육생은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으로 자신이 입수할 때 들고 온 성경책을 찢어먹고 있었다고 한다. 교육생의 눈은 동공이 풀려 눈동자가 새까맣다고 했다. 욕설을 퍼부으려던 분대장은 성경책을 찢어먹고 있는 교육생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하려던 말이 막혀버렸다. 야, 그거 왜 먹냐? 그 교육생이 천천히 일어섰고 분대장은 강의장 모습이랑 교육생 모습에 당황한 것이다. 그 순간 무언가 그 분대장의 얼굴에 날아왔다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벽에 발라져 있던 똥이었다. 그리고 그 교육생은 그 분대장한테 다가가서 멱살을 잡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 종이를 그 분대장 입에다가 마구 쑤셔 넣었다고 한다. 그 광경을 본 분대장들은 도망치듯 나온 거였다고 한다. 몇 명의 분대장들이 남아서 그 교육생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힘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셌다고 한다. 과장인 건지 모르겠으나 팔을 한번 휘두르니까 이리저리 날아갔다고 한다. 그 교육생이 덩치가 꽤 크긴 했지만 운동을 자주 한 분대장들 둘이 붙어도 힘을 못 쓸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 모습을 말을 잃고 지켜보던 그 분대장은 정신 차리고 나와서 건물 밖에서 교육대장님과 이야기를 하시는 당직 사관님을 불렀고 얼마 후 오신 당직 사관님과 교육대장님이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교육대장님과 당직 사관, 다른 부대 병사들이 동원하여 그 교육생을 제압하고 결박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교육생은 교회로 끌려갔고 다음날 목사님과 그 교육생을 담당했던 소대장을 호출한 뒤 교육생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정신이 나가있던 그 교육생은 네가 뭔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는 거냐? 어? 네가 뭔데 날 판단하냐? 어?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말라고.
결국 오후에 교육생 부모님이 급히 면회를 오시게 되었고 자기 아들 상태 보고는 대경 실세가 졌다. 그리고 목사, 교육대장, 상담사와 상의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육생은 대전병원으로 간 후 폐쇄병동으로 들어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육생이 다시 그린캠프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 현역 부적격 심의를 통해 그 교육생은 사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자세하게는 못 들었지만 면제는 아니고 공익으로 갔다고 들었다. 그 사건 이후로 강의장은 한 달 동안 폐쇄되었고 기독교 종교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식사는 각자 생활관에서 했다. 잊을 수 없는 그 교육생이 아직까지 생각난다. 지금쯤 그 녀석은 잘 지내고 있을지. 정상이 아닌 정신병인 건지 귀신이 들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괴성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